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어제 또 하나의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했죠. 강릉 펜션으로 여행을 떠난 서울 대성고 학생들의 사망 사고. 제 꿈을 펼칠 나이에 벌어진 이 사고에 전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라이브에서는 사고 원인과 현재 해당 학교와 교육청의 대책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9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민형사상 다툼이 있어왔던 강남 구립행복요양병원의 재위탁이 결정됐지만 심사 적절성에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구청을 오간다는 이유로 구의원들에게 매번 출장비가 지급되고 있어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습니다. 각종 개발이 제한되는 생태 환경인 비오톱 1등급을 피하기 위해 개발업체들이 고의로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이 임기 내에 집창촌을 철거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곳의 빠른 재개발을 위해 전폭적인 행정적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강남구청과 위수탁 관계를 맺고 있는 행복요양병원의 의료법인 참여원, 민형사상 다툼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최근 적격 심사를 거쳐 3년 동안의 재위탁이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심사 자체가 적절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지혁배 기자입니다. 강남 구립행복요양병원은 의료법인 참여원이 지난 2014년부터 강남구청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노인 전문 병원입니다. 그동안 시설 운영비 납부와 선체용 비용 등으로 구청과 법정 다툼까지 벌이며 첨예한 갈등을 벌였습니다. 지난 5일 강남구청은 참여원과 재위탁을 위한 적격 심사를 벌였는데 위원회가 적격으로 의결하면서 내년 4월부터 3년 동안 재위탁이 결정됐습니다. 강남구 의회 구정질문에서 적격 심사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참여원이 자료 제출에 불응하며 구청장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강남구와 민형사상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이자 앞으로 소송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또 해당 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인 수를 달리 신고해 의료법 행위를 위반한 것이 드러난 데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업체라는 겁니다. 강남구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와 강남구립 노인전문병원 운영관리 위수탁 세부조약서 제17조에 의하면 수탁자가 관계법령 위반 행위, 구청장의 지시 불이행 등이 있을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적격 심사가 무효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외부 회계 감사의 지적 사항인 병원의 개설자 명의가 재위탁 계약 이전에 강남구청장으로 변경되지 않았는데도 심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또 재위탁 기간이 3년으로 미리 합의된 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과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사실에 대한 누락, 수탁업체에게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 기회와 적자 운영의 해명 기회를 준 점, 업체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배점표와 참가 자격이 없는 전임 이사장의 참석으로 공정성을 해쳤다는 지적입니다. 관계 법령이나 조례 그리고 협약서의 위반 사항이 있으면은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결과 나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한편 강남구청 통합공무원 노조는 지난 10일 노조 게시판에 병원 재위탁의 부적절함을 토로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행복요양병원의 재위탁의 적절성을 놓고 각기 다른 의견에 청원 2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지역배입니다. 서대문구 구의원의 출장비 지급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의회에서 구청까지 약 1km를 이동하는 것도 출장이라며 꼬박꼬박 출장비가 지급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오신영 기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열리는 서대문구 의회입니다. 서대문구 의회 임한솔 의원은 의회 사무국 감사를 하다 수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난해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구의원 1명당 2만 원, 일주일 동안 모두 14만 원이 지급된 겁니다. 서대문구 의회 의원만 15명으로 모두 21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이 돈은 모두 의회 운영 공통경비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임 의원이 지적한 건 출장 여비 지급의 부적절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구의원들이 대부분 방문하는 곳이 서대문구청인데 구의회에서 구청까지 거리는 1km 내외로 관내 출장 여비가 불필요하다는 겁니다. 거리가 굉장히 멀어서 부득이하게 여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현재 서대문구청과 서대문구의회는 연희동에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비를 지급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에 비춰봤을 때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에 대해 서대문구의회 사무국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출장 여비를 지급해왔다는 입장입니다. 지방자치 법령에 따라 구의원들에게 출장 여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서대문구의회는 지난 6대 구의회 때부터 구의원들에게 관내 출장 여비를 지급해왔습니다. 왕복 2km 이상 이동 시 또는 4시간 이상 의원 활동 시 여비가 2만 원씩 지급된 겁니다. 본회의나 또 상임위원회에 관해서 활동을 할 때 그럴 때는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하고 이렇게 구체적인 활동을 할 때는 출장 여비를 줄 수 있다. 의원님들이 이제 사무감사를 볼 때 이제 구청을 가셔서 보기 때문에 하루에 8시간을 하니까 4시간 이상이 넘으니까 2만 원을 적용해서. 하지만 임한솔 의원은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중 이 같은 조례를 적용하고 있는 건 현재 서대문구가 유일하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세금 낭비를 줄이자는 분위기와 맞물려 출장 여비 지급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강릉의 한 펜션으로 여행을 떠났던 고등학생 10명이 참변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단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되는데 서울시 교육청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서영 기자. 네, 서울시 교육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고등학생 10명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습니다. 먼저 어제 사고 간략하게 내용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어제 오후 1시 10분경입니다. 강릉시 저동에 있는 한 펜션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예. 서울 은평구 소재 대성고등학교 3학년 학생 10명인데요. 10명 중 3명은 사망한 상태였고 나머지 7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현재 학생들은 강릉 아산병원과 원주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져 집중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자, 천 기자, 이 사고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집중 조사 중이죠? 네,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어제 오후 5시부터 밤 늦게까지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과 소방당국은 학생들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펜션 보일러의 배관 연결이 잘못된 것을 확인했고요. 방 내부에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게 나왔다는 점, 그리고 학생들이 입에 거품을 문 채 발견됐다는 점 때문입니다. 당국은 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보일러 시설 일체를 오늘 국과수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예. 자, 현재 해당 학교와 서울시 교육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아이들이 다니던 은평구 소재 대성고등학교는 어젯밤 늦게 휴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예. 21일까지 3일간 휴교가 일단 진행이 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상황본부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조희용 교육감이 어제부터 강릉 현장에 있기 때문에 부교육감 총괄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고요. 시 교육청에서도 과장 3명과 장학사 등을 급파한 상태입니다. 또 조금 전인 오전 10시부터 대책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사고 상황 대응과 지원 방안, 또 대성고등학교 정상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이 되지만 교육청은 회의가 끝나는 대로 브리핑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교육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천서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 꽃다운 고3 학생들의 안타까운 사고는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연결해봤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공원은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개발은 물론 나무 한 그루도 무단으로 벌목하게 되면 불법인데요. 이렇듯 비오톱 1등급에 대한 규제가 까다롭다 보니 곳곳에서는 비오톱을 피하기 위한 편법도 발생합니다. 오늘은 비오톱을 둘러싼 각종 꼼수를 집중 취재 와디슈에서 점검해 봅니다. 비오톱은 서울시 조례에 따라 구분해 놓은 것으로 특정 식물과 동물의 서식지를 지표상에 구분해 놨습니다.
등급은 크게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뉩니다. 비오톱 1등급은 동식물의 보존이 우선시되는 곳으로 개발 행위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건설업계에서는 그린벨트보다 비오톱 1등급의 개발이 더 어려운 것으로 통합니다. 서대문구 연희동 궁동산 일대입니다. 이곳은 지난 2013년까지 비오톱 1등급을 받았던 곳인데요. 하지만 뒤로는 울타리가 쳐져 있고 아래로는 도로가 나 있어서 이곳에 개발이 진행됐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비오톱 1등급이었던 이곳에 어떻게 개발이 진행될 수 있었을까요? 토지 소유주는 지난 2013년 해당 부지에 나무가 많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서울시에 비오톱 등급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이후 비오톱 등급이 낮춰져 개발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지역 주민 사이에선 개발업체가 비오톱 등급을 낮추기 위해 궁동산 일대를 고의로 훼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관할구청이 비오톱 토지를 수시로 관리 감독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노린 겁니다. 순찰을 한다든지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법적 근거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관하는 부서 쪽에서도 그런 거를 문제점이 있다는 거는 인식은 하고 있는데 그런 업무를 좀 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서대문구는 개발을 막으려 개발 행위 허가를 취소하기도 했지만 올해 9월 법원의 1심 판결에서 패소하며 현재 법정 싸움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비오톱 1등급의 산림을 고의로 훼손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북구의 또 다른 산림입니다. 주변을 보시면 곳곳에 벌목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건 역시 비오톱 1등급 구역입니다. 해당 토지의 소유주가 개발 허가를 얻기 위해 산림을 고의로 훼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마을 주민들과 지역 정치인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 최근 이곳에 서울시의 비오톱 등급 재조사 결정이 내려지며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산림이 우거지고 오면은 공기도 어쨌든 좋고 아파트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빈집들도 얼마나 많은데 요즘은 어쨌든 이거를 벌목해가지고 또 개발한다고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비오톱을 둘러싼 논란은 토지 매매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업자들이 비오톱 1등급 토지를 일반인에게 비싼 가격으로 되파는 수법입니다. 일반인의 경우 개발 규제가 많은 비오톱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상대적으로 비오톱은 그런 규제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저렴한 편입니다. 급하게 서둘러 가지고 그 사람들 말을 믿고 비오톱이 풀려 가지고 개발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믿고 이제 섣부르게 이제 급하게 계약을 하거나 그럴 경우는 피해를 보는데 비오톱을 둘러싸고 이런 논란은 왜 끊이지 않는 걸까? 전문가는 먼저 토지 소유주들이 비오톱을 산림 보호의 수단이 아닌 개발 제재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걸 지적합니다. 그렇다 보니 공익보다는 사익을 우선시해 산림을 몰래 훼손해서 비오톱 등급만 낮추면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산림 훼손은 조사를 통해 고의로 훼손한 사실이 증명되면 산림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지만 산림이 몇 년간에 걸쳐 훼손됐다는 걸 밝혀내기는 어렵다고도 말합니다. 과정조사라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정은 일단 행위가 이루어진 후기 때문에 과정을 조사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과정이라고 하는 건 추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주변의 식생을 봐가면서 옛날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훼손된 거를 동시에 조사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비오톱 등급 조정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일자 5년마다 실시했던 등급 조정을 10년마다 하는 것으로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오톱이 훼손된 경우에는 현장을 재조사해 비오톱 등급을 재조정하거나 비오톱 고시를 행정소송으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비오톱을 둘러싼 각종 꼼수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법 제정이나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집중취재 와디슈 오신영입니다. 성북구 미아리 집창촌을 없애달라는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반드시 임기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북구 하월곡동 88번지 일대, 한때 미아리 텍사스라 불리던 집장촌입니다. 인근에 기름 뉴타운이 들어서고 주변 환경이 변해가고 있지만 이곳은 시간이 멈춘 듯 보입니다. 문제는 이 일대에서 여전히 불법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집창촌을 없애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곳 일대가 철거 예정인 재개발 지역으로 묶여 있지만 10년 넘게 사업이 지연되면서 집창촌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주민들은 재개발과 별도로 강제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시 환경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성북구의 이미지 또한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심야 시간대 이곳을 이용하는 취객의 노상 방뇨, 오물 투기 등은 인근 주거 주민들의 삶의 질까지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북구는 재개발을 통한 집창촌 철거가 최선책이라는 입장입니다. 현재 해당 구역에 조합장 직무대행 변호사가 선임됐고 다음 달에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가 계획돼 있다는 것. 재개발 사업이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돕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반드시 임기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이거 하나 해결하는 것이 뭐 주변의 환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다 해결이 돼. 지금 이거 뭐 굳이 뭐 지금 집장촌 어디고 싸우고 이럴 필요도 없이 그걸로 저는 승부를 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선거 때 임기 안에 여기 문제는 깨끗이 정리하는 정말 이승로 구청장 공으로 좀 내가 이거 자랑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그러다 지금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 집장촌이 위치한 신월국 1구역은 성북 2구역과 결합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좋은 신월국 1구역에 성북 2구역의 용적률을 나눠주고 그 이익은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신월국 1구역은 용적률 679%를 적용받아 지상 46층 높이의 아파트 2,200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혜지입니다. 마포구 망원동에 공영 주차장을 짓는 공사가 시작됩니다. 주차장과 함께 협소했던 인근 도로도 확장될 예정으로 보행 환경 또한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마포구 망원동에 공용 주차장을 짓는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주차장 건설과 관련한 실시 설계 용역이 최근 마무리된 것. 구가 계획했던 대로 동교로 1길 780m 구간에 지상 단층형 주차장을 만들고 주차장 상부에 테니스장과 게이트볼장, 공원 등 체육 편의시설을 조성하기로 한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망원 1동 주민센터에 있는 장난감 대여점도 옮겨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면은 다소 줄었습니다. 당초 256면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207면으로 축소된 것입니다. 주차장법 개정으로 인한 규격 변경과 자전거 주차면 확보, 그리고 트럭을 주차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민 민원에 따른 것인데 일대 주차난 해소에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는 게 구의 관측입니다. 주차장이 생기면서 그 망원동 일대 이제 주차난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효과고요. 공원도 생기고 스포츠 시설도 좀 현대화되고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 지역 내 이제 경관 개선이라든가 도시 환경이 많이 개선될 것 같고요. 주차장 공사와 함께 일대 도로 확장 공사도 진행됩니다. 폭 6m 소방도로에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까지 있어 혼잡했던 길이 12m로 확장돼 양방향 차도가 만들어지고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한 보행로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한편 구는 이달 말 시설물 철거를 시작으로 주차장 공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주차장 완공 시까지 그대로 운영되지만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은 다음 달 중순부터 모두 제한됩니다. 망원동 공용주차장 건설 사업은 내년 12월 마무리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선입니다. 최근 송파 헬리오시티 단지 내 혁신학교 지정을 두고 주민과 서울시 교육청의 갈등이 격화됐습니다. 일단 서울시 교육청은 한 발 물러서 개교 후에 재논의할 수 있도록 했지만 주민 반발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태윤영 기자입니다. 내년 3월 개교를 앞둔 송파 헬리오시티 단지 내 가락초와 해누리 초중학교입니다. 최근 해당 학교의 혁신학교 지정을 두고 서울시 교육청과 예비 입주자 간의 갈등이 격화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교육감 직권으로 혁신학교 지정을 추진했기 때문인데 간담회 자리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주민에게 등을 맞는가 하면 주민 한 명이 병원에 실려가는 소동도 빚어졌습니다. 다쳤어요? 그래, 윤석구가 넘어졌잖아! 혁신학교는 입시 위주의 수업 방식에서 벗어나 토론과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입니다. 그동안 예비 입주자 측은 현재 입시체제에서 교과서 비중이 낮은 혁신학교의 수업 방식으로 인해 학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송파 헬리오시티의 경우 대규모 단지로 과밀학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소규모 토론 수업 방식이 현실과 동떨어질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주로 뿌록 학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과밀학급이 되면 선생님이 컨트롤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점이 있고요. 결국 서울시 교육청은 개교 후 1년간 학교 구성원들의 동의 절차를 거쳐 혁신학교 지정 여부를 결정하자는 이른바 예비혁신학교 운영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예비 입주자 측은 예비혁신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로의 개교를 원하고 있어 연이은 반대 집회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혁신학교 지정을 두고 마땅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1년간의 논의 후에도 똑같은 갈등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인영입니다. 구로구 가족통합지원센터가 최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가리봉동에 마련된 가족통합지원센터에는 동주민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리고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복지와 행정 관련 기관들이 한 곳에 자리했습니다. 특히 공동 육아 나눔터와 언어 발달 교실, 상담실과 자조 모임실, 창업 인큐베이팅 등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함께 꾸며졌습니다. 가족통합지원센터는 가리봉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121억 원이 투입됐으며 내 외국인 간 갈등 해소와 복지 향상, 그리고 도시재생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지가 조금 전 11시에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시 그리고 인천 계양으로 발표됐습니다. 그동안 정보 유출인이 어디에 조성되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게 사실이죠. 2기와 3기 신도시를 아우르는 광역교통대책도 발표됐지만 이를 바라보는 우려의 시선도 많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부동산 이슈가 당분간 뜨거울 전망입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